자기네 나라를 벗어난 투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투자사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코스닥 상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글로벌 리드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점점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IMM 인베스트먼트의 문여정입니다. IMM 인베스트먼트는 1999년도에 설립된 독립계 창투사로 현재 전체 저희 AUM은 한 5.6조 정도 되고요. 벤처 캐피털 쪽으로는 최근에 AUM이 1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벤처 쪽에 초기 투자부터 시작해서 스케일업과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메자닌까지 투자를 계속 연달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하우스고요. 저는 2016년도에 벤처 캐피털로 조인을 하게 됐고 산부인과 전문의를 마치고 1호 MD 출신의 부시였습니다. 부시를 오게 된 계기는 병원에서 환자를 보는 것도 되게 의미있고 좋은 일이지만 새로운 기술을 만나고 투자를 하고 육성을 하면 훨씬 더 재밌겠다 싶어서 부시를 오게 됐습니다. 최근에 상장을 한 크래프톤이 저희 회사의 좀 대표적인 포트폴리오고요. 초기에서 투자를 해서 계속적으로 스케일업 하고 있는 회사로는 오늘의 집, 아이디어스, 마이리얼 트립이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투자한 대표적인 포트폴리오는 루닛이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대학 교수님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 전에 지원 같은 것도 학교에서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는 겸직도 가능하게 많이 풀려지면서 교수님들이 창업을 많이 하게 됐고요.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실은 아무런 에듀케이션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각 학교나 산단에서 내지는 엑셀러레이터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법인을 만들고 어떻게 회사를 키워서 펀딩을 받으면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빨리빨리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생태계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원 시스템들이 많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없는 회사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기술력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에는 글로벌 회사와의 네트워크가 있지를 않았거나 기술 이전에 대한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기술 이전 이후에도 좋은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제는 전체적으로 바이오 벤처나 헬스케어 회사들에서도 어떻게 하면 기술 이전을 잘 할 수 있는지, 이제는 좋은 기술 이전이 무엇인지, 어떻게 조건을 해야 되는지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쌓인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생태계가 풍부해진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서는 어떤 변곡점이 있었냐라고 보면은 새로운 기술을 그동안에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규제가 전혀 없었던 게 문제였는데 국내 식약처라든지 아니면 FDA에서도 이러한 의료기기를 어떻게 허가를 내줘야 되고 어떻게 임상시험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급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가 이제 생겨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변곡점이 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와 헬스케어의 가장 큰 변곡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진단키트 회사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었고 그런 걸 바탕으로 제가 볼 때는 감염병이 계속적으로 유행을 할 건데 진단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강국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는 아직은 우리나라가 경험이 많지 않아 보니까 이번 사태를 바탕으로 해서 인프라가 구축이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다음번에 또 감염병이 유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때는 좀 빨리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지금 원격 의료가 하고 있는 부분들 보시면 대부분 재진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병원을 갔다 와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들, 검사하고 검사 결과 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한 번 왔던 사람들의 재진을 하는 경우에는 원격 의료가 아마 가능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내년 이후 앞으로 5년 안에 헬스케어의 전달 시스템에는 크나큰 변곡점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변곡점에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정책이 바뀌어질 거냐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한국에서도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미국에 있는 것들을 그냥 우리나라에 한국에서 적용을 해서 빨리 시장을 선도를 하면은 어떨까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정말 많은데요. 저는 오히려 규제의 완화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규제를 완화를 하는 거가 과연 우리 전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건강권을 좋게 하는 걸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한 규제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그 규제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의료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도에 제가 부시를 왔을 때 일반적인
섹터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바이오가 너무 오버밸류에이션 돼 있는 것 같다. 바이오가 그렇게 밸류가 받는 게 맞는 거냐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바이오 회사들이 상장이 되고 있었거든요. 기수성 평가를 통해서. 그때 2016년도 7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스타트업들 중에서 펀딩을 받아서 성장을 하고 상장을 간 회사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팁스를 자금을 받고 만들어진 회사가 상장을 간 게 이제 최근인 건데, 지금 보시면은 그런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잘 되고 있나? 상장을 한 후에 잘 되고 있나? 보시면은 바이오 회사들을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를 참고로 하시기에도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코로나 때 우리나라가 만든 진단키트가 전 세계에 다 팔려 나갔잖아요. 진단키트가 PCR만 있는 게 아니라 항원 검사도 있고 항체 검사도 있는데, 이게 좋은 기술이 국내에 이제 이미 다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정말 글로벌리 되게 큰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잖아요. 되게 센트럴라이즈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 빅5 하스피털이 각 병원마다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병상수,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다 합치면은 병상수가 5,000개가 넘을 거고, 아산병원 단독으로 병상 개수가 4,000~5,000개가 될 거예요. 미국에서는 한 병원이, 예를 들면은 하버드에 소속되어 있는 매사추세츠 제너럴 하스피탈의 병상수가 1,000개 뭐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은 병원 자체가 엄청 크고, 병원에 있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는 좀 통일화가 되어 있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뭔가 새로운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하게 되면은 빅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높은 게 우리나라 병원의 장점이거든요. 실제로 그걸 바탕으로 AI 알고리즘을 만든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고, 이스라엘에 몇 개, 한국에 몇 개, 미국에 몇 개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전 세계로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루닉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회사일 건데, 그런 위상이 높아지는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은, 이제 주주의 구성을 보시면은 미국에 있는 투자사들이 자기네 나라를 벗어난 투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투자사들이 유닛을 투자 검토를 하고, 심지어 한국의 상장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나스닥 상장이 아니고 코스닥 상장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회사 주식을 얼마만큼 사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지금 위상증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글로벌리도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그런 회사들이 점점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바이오 회사들이 IPO밖에는 엑시트 방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회사가 펀딩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1년에 300개 이상의 회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회사가 모두 다 상장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상장이 안 됐는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질 거고, 그런 회사들끼리 조만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인수합병이 생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바이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A를 저도 줄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A를 주면 좋아질 여지가 없냐라고 판단을 할까봐 이건 B뿔 정도라고 하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좋아질 지점들은 많아서 결국 회수 전략이 다양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스타트업 씬에서의 저희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스타트업을 투자하는 로직을 이제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개인 주주들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스타트업들의 주식을 사서 계속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스타트업과 벤처 캐피털과 그냥 일반 제너럴한 파퓰레이션 간에는 간극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간극을 열심히 채워야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창업을 하고 싶은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굳은 신념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지는 어떠한 방법을 계속 바꿔가면서라도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